이름은 최정서고요. 페이스북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eBay에서 3년 정도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다가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전에 2년 동안 MBA 다녔었고, 그전에는 한 9년 정도 한국에서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인턴십을 준비할 때는 한 200개 넘게 지원했어요. 한 200개 지원해서 한 80개 정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었고요. 네. 인터뷰를 80개에서 80개 다 떨어졌어요. 81번째가 eBay였는데 그게 되신 거예요.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회사가 지원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지원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이 아니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내가 스스로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미리 선별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K그룹의 이혜성입니다. 네, 토크 실리콘밸리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 번째 세션으로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 최정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정선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름은 최정서고요. 페이스북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eBay에서 3년 정도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다가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전에 2년 동안 MBA 다녔었고, 그전에는 한 9년 정도 한국에서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페이스북은 어떤 회사인가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이 세상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고, 얼마 전에 네. 미션을 바꿔서 좀 더 이 커뮤니티를 사람들이 더 만들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보고자 이제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또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데 프로덕트 되게 버티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 안에서는 어떤 버티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시작은 광고팀에서 했고요. 광고팀에서 이제 광고 정책에 어긋나거나 이제 퀄리티가 낮거나 이런 광고를 막아내는 그런 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그 팀이 좀 커져서 광고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룰에 허덕이는 그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팀도 있고, 그게 이제 광고뿐만이 아니라 카머스라든가 페이지, 뭐 네트워크, 뭐 플랫폼까지도 똑같이 이제 다 아우르는 팀으로 많이 컸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스타트업으로 하셨던 그 트랜지션은 어떤 약간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되셨는지. 그 처음에는 그 조그만 회사였었어요. 네. 그 병역 특례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그만 회사였기 때문에 살아남는 법을 많이 배웠죠. 뭐 다 이제 다 특기가 있지만 회사가 뭐 돈이 없을 때는 나가서 요요도 팔고 솜사탕도 팔고 이래서 현금도 모으고, 네. 그렇게 이제 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다가 네. 그게 끝나고 좀 더 다니다가 수출업체, 의류 수출업체의 담당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뭐 저희 아버지 회사예요. 들어갔다고 네. 하기 좀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미국 수출 담당해서 미국 오더를 받아내면서 보니까 마진이 너무 낮더라고요. 근데 내수는 마진이 높고,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을 뚫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내수 시장을 이제 뚫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 내수 시장 뚫다가 이제 뭐 한두 개 뚫어서 하다 보니 이제 온라인에서 무료를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온라인에서 팔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기 미국에서는 폴리버랑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나 뭐 입죠? 아니면 난 머리가 너무 크고 어깨가 너무 좁은데 뭐 입어야 돼요?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뭐 LA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뭐 네. 스타일리스트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인 친구들이 코디를 해준 걸 보고 이게 제 마음에 들어서 사면 그럼 그 물건을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주는 뭐 그런 모델이었는데 한 1년 반 하고 망했어요. 1년 반 하고 말아먹고, 그거를 하다 보니 또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통 그 당시에 한 2006년이죠. 한국에서 이제 쇼핑몰에 물건을 뭐 한 5개 정도를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방문을 한대요. 1인당. 네. 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네. 근데 그 장바구니가 다 따로 있으니까 로그인도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아예 그냥 다 이미지를 한 번에 다 모아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지금 말하면 좀 웃기지만 2007년쯤에 한국에 약간 미국에서의 핀터레스트 비슷한 모델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 1년 하다가 말아먹었죠. 근데 그거 말아먹고 이제 좀 힘들었어요. 뭐 입도 돌아가고 뭐 돈도 많이 잃고. 그래서 나는 다시는 사업을 못 하겠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못 버티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 아는 그 사람이 뭐 여자친구가 동네 그 전국에 여행 다니다가 돼지고기를 샀는데 너무 맛있대요. 할 일도 없는데 먹으러 와라.
그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먹고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무슨 전라남도 영광 뭐 근처 뭐 어디서 샀대요. 거기에 이제 운전하고 내려갔더니 거기서 이제 왜 이 돼지고기가 맛있고 또 돼지 시장이 또 이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을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돼라고 생각했다가 나는 패션 사업을 하면 안 돼라고 마음을 바꿔 먹고 온라인으로 돼지고기를 파는 사업을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다가 그것도 이제 매각을 했죠. 네. 네. 스타트업에서는 이렇게 계속 실패하시고도 계속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스타트업을 해야겠다라고 뭐 제가 생각하진 네. 않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신나겠다, 재밌겠다로 시작했다가 돼지고기 할 때는 사실 많이 혼나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많이 혼나고 시장에게 혼나고 그러니까 마켓에 혼나고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혼나고 직원들에게 혼나고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스타트업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해서 한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때는 보니까 그 돼지고기 왜 이렇게 맛있었냐 했더니 가족,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규모 농장이에요. 네. 그래서 돼지를 뭐 좀 풀어서 키운다라든가 원래는 뭐 한 6개월은 키워야 돼지를 잡을 수 있는데 보통 큰 기업들은 한 3개월 만에 뭐 호르몬 넣고 이렇게 잡죠. 네. 여기는 정석으로 키워서 6개월 만에 잡는 거예요. 돼지들도 행복하고 하루에 샤워도 3번 시키고 저보다 깨끗하죠. 옥자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봐야 돼요. 아직 못 봤어요. 그게 잠시 생각나가지고. 네.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근데 그분들은 너무 작아요. 너무 네. 작고 뭐 마케팅이나 이런 무슨 서플라이 체인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돼지 시장에 뭐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 한 8개 이상 최대 8개까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 소 농장들을 모아서 큰 농장들과 이제 볼륨에서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그나마 해왔으니까 온라인으로 직접 팔면 그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밸류를 소비자에게 줄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그쵸. 제 마음이죠. 우리 네. 마음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돼지를 더 키우고 싶고 농장을 더 키우고 싶고 하지만 어떤 방법을 몰랐던 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건방진 얘기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렇게 길을 열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평소에 맛보지 못한 돼지를 쉽게 맛볼 수 있고 네. 이런 게 좀 가치 있는 거 아닌가 뭐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남는 돼지 소세지 만들어서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또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네.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약간 기회를 보시고 이제 거기서 엑스큐트 하신 것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말씀을 어쨌든 그리고 결국엔 이제 미국 해외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게 MBA를 통해서 하신 거죠? 네. 그게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하신 건가요? 그 전에 이제 해외 거주를 하셨다거나 네.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네. 중퇴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다시 1학년으로 시골 학교에 와서 거기서 졸업하고 다시 한국 가서 그렇게 한 8년 9년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MBA 올 때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영어를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시고 영어는 대학교 때 많이 대학교 때 배웠죠. 많이 배우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대학교 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약간 어땠나요? 힘들었던 점이나 약간 언어 장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넘기셨는지. 아직도 못 넘겼어요. 어떻게 넘은 거예요 그거를? 어려웠죠. 그러니까 영어 되게 못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무슨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데 가서 카트 빌다가 할머니를 실수로 쳐가지고 땡큐 막 이러고 뭐 수업을 못 알아듣겠고 뭐 아무튼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도움이 됐던 거는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태권도를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클럽을 만들어서 네. 했는데 2시간 동안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압박감이 일단 이제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2시간에 제 쇼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무대를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기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들리는 게 있으면 다 적어놓고 외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응용이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외웠습니다. 외우고 다음날 써먹어보고 그리고 잘 되면 더듬지 않고 써먹으면 아 잘했어 스스로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또 태권도도 이렇게 클럽을 창립하셨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네. 예, 스타트업도 그러고 또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약간 셀프 이니시에이팅 하는 그런 게 많네요. 예. 그 미국에 그러면은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이유 중퇴하고 오신 이유는 뭐였나요? 대학교요. 네, 대학교 때. 대학교 때는 그 1학년이 지나면서 1학년 동안은 이제 사회 공헌을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 네. 한 2년 정도는 한량이었었어요. 대학교를 다녔지만 잘 안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사회 공헌 활동을 이제 그만두면서 미국에 가야겠다라는 그냥 정말 뜬금없는 아무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가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쫄랐습니다. 그냥 가고 싶다는 그런 예,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거나 영어를 뭐 배우고 싶다. 그런 이유도 있고. 좀 예. 국제적으로 뭔가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예. 예,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없는 막 이런 데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제 그런 네. 생각도 했었고. 예. MBA 진출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 하신 건가요? 그것도 참 그래요. 그게 제가 두 번째 사업을 말아먹을 때 그 당시에도 이 핀터레스트의 전신이 있었어요.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했고 제가 보기엔 당연히 우리 사이트가 더 좋죠. 거의 비슷한 건데 여기 미국에서 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1년 반 만에 저희는 망하고 그 친구들은 당연히 저를 모르죠. 근데 한 뭐 400억 정도에 팔렸어요. 다른 회사에. 그걸 보면서 도대체 실리콘밸리 뭐가 틀린 거야? 저렇게 정말 뭣도 아닌 사이트 같은데 그때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다시 이제 일을 하는 뭐 실리콘밸리 그게 뭐지 이런 관심을 가지게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사실 그 두 번째 사업 말아먹고 대지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 제가 미국에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뭐 그때 그래요? 당시에는 예. 뭐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좀 익숙한 회사면은 그러니까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회사 그러면은 막 지원했었죠. 뭐 디즈니 이런 데 지원했었고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대답이 없고요. 뭐 한두 군데 오면 엽서로 이제 I regre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답장이 왔었죠. 이제 씨도 안 먹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돼지하면서 그 MBA는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어 한켠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MBA 가서 미국에 눌러 앉아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BA가 뭐 가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지보다는 MBA를 통해서 미국에 정착해야겠다. 네. 그런 계획으로 MBA 왔어요. 그 MBA를 그럼 졸업을 하시고 나서는 MBA도 인턴십을 다 하죠? 네. 인턴십은 어떤 인턴십? 이베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인턴했습니다. 이베이에서요. 예. 그때도 그럼 계속 약간 온라인상 거래나 혹은 이제 이커머스 쪽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네요. 그때는 제 청사진은 미국에 남는다 했기 때문에 네. 인턴십을 준비할 때는 한 200개 넘게 지원했어요. 네. 카피 페이스트 아니고 일일이 다 조사해서 일일이 다 레주메 바꿔가지고 네.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빼고 다 지원했습니다. 테크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뭐 데도 다 뭐든지 다 보이는 대로 족족 그냥 네. 보이면 여기 어떤 인베스트먼트 뱅킹 아니네 하면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뱅킹은 왜 안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가면 쫓겨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면은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뭐 무슨 커버레터였나 그런 거 쓰고 뭐 레주메 쓰고 네. 그리고 지원하고 네. 뭐 당연히 떨어지고 한 200개 지원해서 한 80개 정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었고요. 네. 인터뷰를 80개에서 80개 다 떨어졌어요. 이게 다 인턴십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80개 다 떨어졌는데 네. 81번째가 이베였는데 그게 되시 된 거예요. 우연히 카몰스랑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잘 됐네요. 네, 이베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이제 인턴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경험은 어땠나요? 인턴십 경험은 좋았어요. 네. 네. 그 주로 한 두세 달 정도 하나요? 그쵸, 12주 정도. 12주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인턴십 마치시고 1년 더 하시고 그
졸업을 하시고 나서는 다시 이베이로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첫 직장은 그때 어디로 이베이로 돌아왔어요. 예. 예. 이베이에서 이제 같은 팀에서 같은 일을 다른 하셨던 팀에서 건가요? 프로덕트 매니저로. 다른 팀으로 가셨나요? 예. 어떤 이유에서 다른 팀으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패션 팀에서 인턴했었고 네. 그게 저는 정말 기억이 좋았고 그때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뭔지도 몰랐어요. 음. 처음 가자마자 PM인데 프로덕을 내놔야지 하면 야 이비가 프로덕 파는 회사인데 무슨 프로덕이야 이 정도로 내가 무식했어요. 아.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배웠죠. 네. 그리고 그 경험이 좋아서 인턴 때는 200개씩 지원했지만 풀타임은 제가 이비 오로지 하나만 보고 물론 다른 데도 지원하긴 했지만 했는데 그 당시에 제 보스 인턴 때 보스가 연락은 되는데 저를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스는 이미 사업 구상이 끝나서 이베이를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나갔고요. 네. 다른 팀하고 연결해주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른 팀에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 그렇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구직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이나 이랬으면은 더 잘 됐을 것 같다. 혹은 그 인터뷰도 보셨을 때 인터뷰 준비 같은 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 말고 방법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예. 네. 근데 두 가지 뭐 이유인데 뭐 하나는 많이 준비하고 많이 경험해 볼수록 제가 실전이 준비가 이제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요즘에는 인터뷰를 많이 하는 입장이니까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회사가 지원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회사가 더 잘 알지 지원자가 더 잘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회사가 잘 아니까 떨어지는 거고 하지만 동시에 지원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이 아니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내가 스스로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미리 선별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은 이제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인터뷰 준비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실력이 안 되면 연습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아마 자고 일어나도 뚝 누르면 갑자기 일어나서 인터뷰를 준비를 해. Walk me through your resume 2분 3초 항상 2분 30초. 2분 2초도 아니에요. 4초도 아니고 항상 2분 3초까지. 네. 그 정도로 연습하셨고. 네, 그리고 네. 뭐 에피소드도 많이 머릿속에 넣어놔요. 네. 그리고 그 에피소드는 한번 터지면 그 다음부터 말이 하면 될 정도로. 네.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보고 있지라는 눈치를 이제 머릿속에는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여간은 무지하게 반복했어요. 거울 보고 사람들 머학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인터뷰 들어가면 뭘 물어볼지도 감이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한 60번째 됐겠죠 인터뷰? 그러면은 그냥 그냥 말하는 대로 이제 하고 반응 보면서 머릿속에 있는 스토리도 이렇게 갖다 끼우고 저리 갖다 끼우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준비해 나가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두 번째 경우 이제 회사가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실제로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 후배죠. 그 같은 학교고 같은 회사에 마지막까지 갔어요. 인턴십 그 인터뷰를. 그래서 한 친구는 비슷한 경험이 많았고 한 친구는 네. 비슷한 경험이 없었고 비슷한 경험이 많았던 친구가 저랑 아는 친구예요. 자신만만하죠. 이건 내 거다 이제. 네. 했는데 결과는 떨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놀랐죠 이 친구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들어갔는데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됐어요. 그때는 자신이 없었는데 오히려. 왜 그랬나 했더니 인턴 때는 회사에서 이 분야를 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정말 패션 퍼스펙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디스크리션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네. 근데 풀타임 때는 바로 첫날부터 바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원했대요. 안에서. 신기하네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니까 네. 도전해보면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연습해서 좋고요. 근데 도전마저 안 해버리면 내가 스스로 그런 기회를 다 잘라버리는 거니까 아깝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그건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똑똑한 분들은 한두 개 하고 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은 많이 해요. 네. 얘기를 해보면은. 그럼 이제 조금 미국 기업이랑 한국 기업 문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베이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또 넘어가셨는데 그래서 테크 쪽에서 주로 계셨는데 네. 미국 테크 씬은 좀 어떻고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물론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래도 그나마 회사 생활 하시면서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게 네. 저 뭐 한국도 제가 다녀본 회사는 얼마 안 되고 미국도 회사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과 한국의 차이 스몰 샘플로. 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냥 예. 저의 아주 극히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쵸. 한국에서 처음 회사는 사장님이 굉장히 강성이셨고 뭐 스타 보험 왕 출신이세요. 세일즈. 그래서 오늘 하루 못 채우면 전 직원이 고속터미널까지 가서 버스에서 내린 사람한테 영업하는 그래서 꼭 채우고 들어가야 되는 정도의 강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뭐 들어가면 뭐 아침 7시 회의 때 뭐 재떨이도 던지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떨이를 유리 재떨이에서 플라스틱 재떨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만 열심히 일하고 예. 그런 데서 이제 저도 비슷하게 이제 커오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었죠. 일단은 차이가 있었다라면은 그 뭐 굳이 이렇게 비교한다기보다 뭐 문화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가장 큰 차이라면 한국은 문화 뭐 우리 기업의 문화가 있으니 거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를 운영할 때 이게 우리 회사의 문화야 이거 맞춰야 돼 우리 문화와 맞지 않으면 좀 거시기한데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지금 다니거나 EBS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 문화라는 거는 좀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가 문화란 그 직원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1분 1초를 모아놓은 거다라는 그 경험이 모아져서 문화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문화는 내가 맞춰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더하는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는 우리 회사의 문화와 맞지 않아.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기업 문화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좀 어떤 편인가요? 다른 회사들이랑 뭐 들어봤을 때 뭐 이제 구글에도 뭐 계신 분들 아실 테고 아니면 여기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 아실 텐데 페이스북도 되게 약간 horizontal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얘기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들과 일을 해보면은 좀 어떤 편인가요? 그렇죠. 뭐 당연히 수평적이고 굉장히 경쟁 치열하고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제가 뭐 안트프레뉴얼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사업을 하면은 느꼈던 게 어떤 문제가 좀 터져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왜냐면 어느 게 갑자기 푹 터져가지고 우리 회사를 말아먹게 할지 모르니까. 그 네.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제가 이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베이에서는 약간 그렇지 않게 느꼈었어요. 뭐 다른 회사랑 뭐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야, 그거 좀 가서 도와주자 하면 그건 걔네 문제고 이제 그런 식이 오면서 거기서 약간 괴리감을 느꼈었는데 페이스북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스북 중에 만트라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도 페이스북에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직원들도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어디 뭐 이렇게 써보다가 저는 광고팀에 있지만 뭐 포로가 이상하다. 거기 가서 아주 공개적으로 야 이거 이상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팀에 가서 이렇게 네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피드백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네. 그 팀에서는 뭐 보통은 누구야? 아니면 이거 뭔데? 아니면 나도 알고 있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오히려 우리 프로덕트를 써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연구해 볼까? 아니면 정말 피드백 고마워. 네. 새롭게 알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서로 우리 팀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케어하는 거는 페이스북이고 커뮤니티 자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제가 생각하는 안트프레뉴얼한 것의 정의가 아닌가. 뭐 이게 천장에 뭐 뚫려 있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수평적이고 뭐 내 자리가 없고 이런 거보다는 네.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마인드세트 자체가 마인드가 네.
커뮤니티 자체를 보고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안트프레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정선님께서는 그런 마인드셋이랑 되게 잘 맞는, 핏이 잘 맞는 편이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제가 핏이 맞아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런 회사에서. 밸류를 저도 같이 조금이나마 공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베이에서 페이스북으로는 어떻게 이직을 하셨나요? 그 리크루터한테 이제 연락을 받고 인터뷰하고 이제 들어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베이에서는 제가 그 있었던 팀이 그 해외 사업 팀이에요. 수출팀. 그래서 이제 이베이가 없는 나라에서 이베이닷컴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 만든 팀인데 한 190개 나라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 국가가 이제 뭐 러시아, 남미, 중국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요. 나머지 나라는 똑같이 취급했어요. 네. 그런 팀에서 이제 제가 190개 나라를 이제 뭐 바이어 익스피리언스를 뭐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상반기 시작할 때 그 제 보스가 이번에는 너의 20%의 시간을 써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6월 달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맙죠. 그 보스는 사실 저한테 여러모로 은인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이미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그 우선순위 세 국가 말고 하나 국가를 집어서 그 국가에 제가 컨트리 매니저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본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1월 달에 이미 조사 다 끝내고 2월 달에 뭐 일본의 무슨 페이팔 재팬, 뭐 야후 재팬, 뭐 소프트뱅크가 또 이제 주식 가지고 있고 뭐 그런 팀들하고 다 전화로 해서 그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모션에 대한 이제 바인을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제 작전을 짰죠. 그래서 뭐 개개인에게 다 발표를 해서 이제 동의를 얻고 그 개개인을 모아서 또 발표하고 개개인을 또 모아서 발표하고 쭉쭉 가서 이제 VP까지 그래서 설득을 이제 다 시켜야겠다. 그래서 뭐 그 발표도 한 18번, 20번씩 했죠. 똑같은 거를. 네. 그렇게 해서 VP가 보더니 아 이거 괜찮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만 불을 저한테 주면서 6월 달에 이 프로모션을 하자.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컨트리 매니저 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일본의 페이팔 재팬 뭐 다 해서 엄청 신났죠. 저한테는 굉장히 신나는 미국 와서 일할 때 제일 신났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 당시가 뭔가 이제 또 막 키워낸다는 게. 근데 그때 그 잘 가다가 프로모션 직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이유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참 시간이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 러시아 환율 그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이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국가인데 매출이 떨어지니 팀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VP가 진짜 미안한데 20만 불 줬던 거 가져가야겠다. 아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두 가지. 하나는 VP한테 내가 일본이나 이런 데 얘기하면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이 클 텐데 저 같으니 그 핫바리가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안 되니 당신이 좀 전화도 좀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링크드인에 한 줄 썼어요. 일본에 이런 거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는 또다시 제가 몰두해야 될 뭔가를 찾아서 이제 뭐 또 몰두를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페이스북에서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무슨 일본 팀의 PM을 찾고 있었는데 찾기가 어려웠나 봐요. 근데 그 제 링크드인에 일본에 뭐 하고 있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락이 와서 얘기가 발전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페이스북 문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이베이 여기 실리콘밸리에 흔히 이제 테크 그런 문화를 모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도 약간 그런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테크뿐만 아니라 모방할 수 있으면은 여기 있는 테크 기업들처럼 좀 이렇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빠른 성장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정선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성장의 성격이나 방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 실리콘밸리처럼 성장한다는 게 아니고 실리콘밸리는 저렇게 했네. 저런 거에서 뭐 좋은 점을 가지고 뭐 똑같이 모방하려고 해도 똑같이 안 되니까요. 네.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랑 비슷한 것처럼 롤 모델을 보고 롤 모델 쫓아가도 롤 모델이 못 되잖아요. 근데 롤 모델이 못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못된 것 자체가 나를 더 독특한 유니크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롤 모델이랑 똑같이 돼버리면 롤 모델의 주니어가 되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 저 대학교 MBA 졸업할 때 그 커넌 오브라이언이 그 졸업식 연설에서 했는데 제가 그 연설을 그래요? 듣다가 네. 소름 끼쳤어요. 너무 많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코미디언도 이제 어떤 코미디언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 코미디언이 못 되고 그 코미디언도 역시 그 전에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서 했지만 못 되고 그런 내가 생각했던 성공에 다가가지 못했을 때 비로소 나에 대해서 발견하고 내가 독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비디오 밑에 자막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래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산업이라는 거는 존재한다는 게 누가 뭘 이렇게 막 다루는 게 아니니까 다 결국에는 사람으로 귀착하는 건데 네. 누구를 따라하고 모방하고 하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실패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 아니면은 방향 아니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한국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선님께서는 성공이란 어떤 거 같나요? 그 성공이란 현재 진행형 제가 지금 성공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성공했어. 그러면 끝인가? 가 아닌 것 같아요. 뭐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지마다 따라 다르겠지만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가 돼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해서 계속 이제 쫓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 네. 그 만화책 얘기지만 태왕 북벌기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어요. 그래요? 옛날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학교 안 다니고 만화방에서 잠깐 이제 살았을 때 그때 읽고 했던 책인데 거기에 이제 광개토대왕을 소재로 한 만화인데 거기에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지만 대충 어떤 느낌이었냐면 몽상가와 영웅의 차이. 몽상가나 영웅이나 둘 다 꿈을 꾼대요. 근데 몽상가는 꿈에서 깬대요. 그리고 영웅은 꿈에서 안 깨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 자체가 그 영웅의 입장에서 꿈을 다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걸 계속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성공적이다, 뭐 실패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공, 뭐 이런 꿈 이런 것들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 프로세스. 네. 네. 앞으로도 그 커리어 여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현재 위치까지 올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정세현님께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일단 현재 위치가 그 출발선이고요. 아직 갈 게 너무 멀어요. 아직 갈 게 네. 너무 멀고 뭔가 있었다 없었다 뭐 지금 뭐가 됐다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동력은 글쎄 참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IQ도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EQ가 좋은 것도 아니고 술은 좋아하죠.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테드토크에서 본 옛날 테드토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런 거를 이제 막 잘 나가고 잘 성공하고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 여러 분야를 연구를 했는데 공통점이 없대요. 딱 하나 빼고 그릿 끈기 끝까지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잘 안 되면 다시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저도 짜증나죠. 잘 안 되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입도 돌아가고 하는 건데
다시 이렇게 뭔가 돌아와서 다시 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인생이 이제 뭐 앞으로 쭉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래서라는 인생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더 재밌대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고 막 벽에 부딪히고 막 망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좀 더 풀어나가 봐야겠다 스스로.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해본 게 그나마 제가 이렇게 내 가족을랑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온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그렇게 살려고요. 그럼에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뭐 회사 다닐 때도 한 3년 좀 넘었죠. 근데 너무 이제 너무 대단한 사람들 많고 훌륭한 사람들 많고 황새 쫓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뱁새 입장에서. 그래서 한때는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저는 뭐 아침 더 일찍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뭐 5시 반 나오고 뭐 6시 나오고 해서 일찍 나가시네요. 네. 차에서 이렇게 회사에 쭉 갈 때는 차 안에서 할 수 있어! 우와! 막 소리를 질러요. 우후! 소리가 너무 멋져!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내리면 그나마 좀 나아요. 뭔가 에너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 가서 잘 안 되고 집에 올 때는 욕하면서 오는 거죠. 아침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차에서 우후! 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 정선님께서는 주변에 멘토나 주변에 도와주셨던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딱히 이렇게 뭐 멘토라고 이렇게 모시는 분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초반에는 적은 사람 나의 뭐 직접 매니저나 적은 사람에게 많은 걸 배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에게서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커지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제가 누구를 혜성 씨한테 너무 많이 배우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조금씩이라도. 나중에 그러면 또 정선님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혹시? 뭐 마음과 대사에 금이환영 하고 싶죠.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가족도 여기 다 이제 정착을 하셨고.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본인만의 모토가 있다면 어떤 모토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나요? 예. 진짜 어이없을 거예요.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최선을 다하자였어요. 그 영업 그 출신. 네. 안 되면 대기하라고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요요라도 팔고 알바가 안 모이면 학생 통근 버스 세우고 무조건 대기하고 최선을 다했었는데 안 됐습니다는 변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실패라고 생각됐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알고 보니 더 좋은 결과였던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이베이에서 일본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남들은 위로하고 저 회사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다 알았으니까. 근데 그 한 줄이 저를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잖아요. 그만큼 이 당시에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과정까지 갈 때 내가 정말 이거보단 더 할 수 없다 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후회하게 되거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좀 더 할 걸 후회하는 순간 내 현재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보단 더 할 수 없다 하면 그 결과를 잘 받아들이게 돼. 그럼 그 결과를 밟고 다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겠죠. 그래도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진짜 이거보다 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미래에 있는 내가 그 당시에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 네. 계속 후회하면서 사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항상 제일 싫어했던 말인데 지금 저의 모토예요. 하루하루 돌아오면 내 하루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대부분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후회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더더욱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한때는 제일 싫어했던 말을 지금은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조언이나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잡 잡으시는데 고생 많다고 많이 들었고요. 많으시다고 많이 들었고 조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저는 특별하게 사람들마다 이제 차원이 위치가 다 다르겠지만 그때 이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도 그게 어떤 좋은 또 다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고 그때 열심히 정말 이렇게 정말 지루한 답이 될 수밖에 없지만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고요. 아마 내일도 뭘 가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보려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환경에서 아니면 같은 처지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이것으로 토크 실리콘밸리 3편 최정선님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